참전. 기사 같이 볼까요? 육사 이어 국방부도 동참, 홍범도 흉상 이전 검토 중. 네. 저희가 육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포함한 5개의 이 독립군, 광복군 흉상을 이전한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육사 말고 국방부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이전을 검토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국방부 앞에 있는 거 저것은 물론 연관도 있고 또 별개의 사안이지만 국방부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홍범도 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좀 궁금합니다. 뭐 형상 모두를 이전한다 이런 부분까지 검토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요. 또 저희 입장 드렸던 거에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육사에 있는 흉상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국군 뿌리에서 배제하는 건 아니다. 다만 더 맞는 공간으로 이전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공산당 가입 전력이 문제다라는 지적을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방부가. 그러면서 이제 정치 쟁점화되는 걸 좀 차단을 했다라는 건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육사 앞에 있었던 5개 흉상 중에서 홍범도만 이전하기로 했다. 정치권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흉상이 육사 앞에 총 5개가 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4개가 더 있었는데 그거 말고 홍범도만 그럼 이전을 하겠다. 4개는 그냥 두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라는 건데 정부는 지금 공산당 이력이 있다, 부적절하다. 광복회장은 홍 장군만 냅두는 게 더 모욕적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선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얘기 누가 했느냐? 김병민 최고위원, 문재인 정권 일들에 대한 조정 과정을 국방부 육사가 추진한 게 아닐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과유불급이다. 김병민 최고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장해찬 최고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범도 동상은 놔두고 정율성 역사공원은 폐지하는 쪽으로 사회적인 합의, 타협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거. 약간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에서 좀 젊은 층에서는 요거까지는 홍범도 장군 거까지는 좀 너무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동석 위원님. 네. 이거는 여권 내에서도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권 내에서 저런 의견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게 충분한 국민들과의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전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께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됐고 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거는 옮기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밟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안타까움이 남는데요. 네. 지금 뭐 장군의 그 흉상 같은 경우에는 뭐 공산당 입당이 계속해서 논란인데 이게 뭐 1920년대에 공산당에 가입했다. 근데 뭐 민주주의는 1940년대에 왔으니까 그 전의 이력은 좀 생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논란도 현재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만큼 국방부 자체 내에서 현실적인 답안이 무엇인지 자체적인 조사가 먼저 실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문제점의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이전이 맞는지 아닌지 결론을 내기를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 수의 과정, 소통 과정이 좀 부족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셨는데 다음 경향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련 공산당 홍범도, 남로당 박정희, 윤정부 이중잣대. 네, 윤용걸 대표님. 네. 이중잣대 아니냐라는 경향신문의 지적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기다가 박정희 대통령까지 한 거는 좀 뭐 지나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한때 뭐 남로당 조직책으로 그 뭐 사형당할 위기에도 있었지만은 네. 우리 국가 발전에 상당히 공헌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중잣대라는 뭐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좀 뭐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홍범도 장군 저 철거하고 옮기는 거 저는 아주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정권만 바뀌면 또 이전합니까? 그 풍찬 노숙을 그 독립운동할 때 풍찬 노숙에서 러시아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로 자유대한민국으로 오셨거든요. 여기서도 또 풍찬 노숙 또 해야 뒤늦게 됩니까? 왔죠. 그러니까 그 입장을 생각해 봐요. 홍범도 장군은
그 머슴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평양 가명에 나팔수했어요. 아주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의병 활동 열심히 하고 그 봉오동 전투 여기서 큰 공을 세운 우리 대표적인 그 독립운동가거든요. 네. 지금 문제 삼는 거는 그 소련 시대에 그 자유시 참변에 그 독립군 많이 그 소련에서 이 살해를 당했거든요. 네. 거기에 좀 관여한 거 아니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고 학교에서도 좀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정말 할 일은 나라 지키는 건데 왜 저렇게 과거 것만 보고 지금 북핵 위험이 있는데 저런 것만 하고 있냔 말이죠. 그래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저런 거는 좀 빨리 좀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과거에 대해서 좀 떨치고 6.25 때 부역한 거 6.25 때 남침하는데 동조한 거 이거는 정일성 저런 사람처럼 저런 거는 수용하면 안 돼요. 근데 한일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을 때는 그때는 공산당이고 뭐고 자유고 뭐고 개념이 없었어요. 오히려 소련이 우리 독립군을 더 지원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거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는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 여담 말씀드리면 네. 과천 서울대공원에 가면은 네. 한 5년 전부터 부통령했던 김성수 동상이 있습니다. 네.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팻말을 써놨어요. 친일 활동으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지금 5년째 그렇게 써 있고 청소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지나가면서 더러워서 못 볼 정도입니다. 우리 진짜 이런 거 좀 하지 맙시다. 너무 촌스럽고 옹졸하고 이런 거 우리 대통합하고 하나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범도 철수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신정현 의원님.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이념 논쟁이 극화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념보다 실용을 또 중시하겠다고 어제 양천에서 또 말씀을 또 하셨어요. 실용이라는 것은 그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것인데 죄송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무역 적자 11개월 내내 수출 적자입니다.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하시면서 심지어 국가 채무가 102조로 늘어나 버렸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삶은 무너져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박정희 대통령도 1962년에 건국훈장을 했고 또 2018년에는 우리가 홍범도 함을 실제로 하면서 그분의 명예를 기렸던 2021년에는 그분의 유해를 우리 땅에 모셔왔죠. 온 국민이 존경하는 대상을 소련 공산당 출신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홀대한다라는 것 이것이 굳이 이유가 이분이 소련 공산당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것이 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런 일들을 자행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념이 아니라 실용을 추구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네. 네. 윤경호 의원님.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역사 해석에 대한 권한과 자격을 누가 누구에게 부여했는가? 그러니까 국방부가 지금 총대를 메고 있어요. 육사와 국방부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겠다. 2021년의 국방부와 지금의 국방부는 뭐가 얼마나 바뀌었나요? 장관은 바뀌었죠. 그러면 장관에게 그 권한을 줬나요? 전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 이념의 이 쓰나미가 어떻게 보면 너무 저급한 메카시즘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앞으로 국방부에서 사람 채용할 때 또는 정부의 산하기관에 사람 채용할 때 너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빨갱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독립군이라고 생각해? 두 줄로 세워봐. 이런 식의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수준 낮아지면요. 그건 모두를 위해서 불행해진다. 결코 그런 권한과 자격을 지금 국방부 장관에게 또는 국방부 장관 더 위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즘 많은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꾸 이념 논쟁이 벌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부 청사압 홍범도 흉상도 이전 검토 정치 쟁점화에 되는 게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 요기를 좀 보겠습니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자 이날 참모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독립운동의 공적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하나 우리 군에 확고한 대적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동석 의원님. 그럼 지금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은 윤 대통령의 의지인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뭐 의견은 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결국에 지금 총대를 메고 있는 것은 국방부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가 이거를 판별하느냐, 이거를 결론을 내느냐에 그거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철거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견만 나와 있을 뿐이고 네. 지금은 검토 과정이 진행될 걸로 보고요. 네. 뭐 대통령께서 이거를 직접 지시했다.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에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아직 이런 논란 끝에 의견을 좀 수렴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요 사안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용산 아파트에서 경찰이 추락사했습니다. 동석자들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있었는데요. 현직 경찰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숨진 사안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같이 있던 동석자들이 마약을 투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볼까요?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의 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원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 용산으로 왔거든요. 와서 추락을 했다. 근데 같이 있었던 일행들이 지금 신고를 해서 지금 가봤는데 같이 있던 일행 7명 중에 일부는 마약의 양성 반응이 나왔고 어떻게 만났느냐? 동호회에서 만났다. 근데 이들의 얘기는 본인이 스스로 투신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상당히 좀 수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현직 경찰이 투신인데 거기다가 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마약을 투약한 정황까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네. 이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이 마약의 사회적인 폐해가 얼마나 커요. 네. 근데 현직 경찰관이 강원도 경찰관이 서울까지 와서 그 투신까지 하는데 보니까 일행 중에 뭐 엑스터시라든지 필로폰, 케타민 같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약을 단속해야 되고 계도해야 될 경찰이 마약하다가 저렇게 추락사까지 한 본인은 거니까. 아직 마약을 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난 일행에 네. 나오니까 네. 그 안에서 물론 뭐 부검도 하고 여러 가지 수사 절차는 거치하겠는데 네네. 저런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아닌가. 저거는 그 일벌 100개라든지 발본 세곤 차원에서 저거는 철저한 수사, 특히 공직자들한테 네. 이 침투해 있는 마약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등잔 밑이도 어두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약 사범만 조폭만 단속할 게 아니라 정말 공직자 사회나 이런 사람들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모임 사람들 중에서 뭐 경찰 공무원은 이 숨진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안 오늘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거듭 드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